나복수, 아버지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었단 말이가. 어떻게 한평생 그렇게 깐족같이 속일 수가 있노? 아버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고생을 안 할 낀데. 또 그러신다. 아버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제가 맞춰가면서 사올게요. 입맛 없다. 입맛 없을 때일수록 더 잘 드셔야죠. 제가 아버지 좋아하는 전복죽 사올게요. 마초 일찍 올 테니까 그 안에 무슨 일 있거나 아프시면 꼭 전화 주세요. 그럼 갔다 올게요. 아드님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네요. 네, 정말 효자신데요. 이번 달에 아버지 항암 치료도 있는데 월급 가지고는 모자라고. 돈을 좀 빌려야 되나. 벌써 6시네. 아버지 기다리시겠다. 여보세요. 효자야,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한잔 하고 가자. 안 된다. 우리 아버지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일찍 들어가 봐야 된다. 한 잔만 하고 가자. 니도 일찍 들어가라. 재수 씨한테 욕 듣지 말고. 알았지? 아이고, 누가 이름대로 효자 아니랄까봐. 끊는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식사는요? 주무시나? 저녁에 드시고 아버지. 아버지? 의식이 없으신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이래 가시면 어쩝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 사시던 집은 상속받아 처분했습니다. 너 친애 죽었단 말이지. 엄마랑 내 버리고 가서 이때까지 나 몰라라 하더니 꼴 좋다. 아빠 없이 큰 서로 이대로 묻어두면 안 되지. 재산이라도 상속받아야겠다. 이게 뭐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나복수? 나복수가 누군데? 나복수가 아버지 친자식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내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단 말이가. 이거 황당한데요? 나복수 씨, 우리 아버지 친아들 된다고요. 예?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 분이십니다. 그거는 그쪽 생각이고, 저 나의 춘씨 아들 맞습니다. 인지소송 확정 판결 보셨잖아요. 저 나의 춘씨 친자 맞고, 그러니까 나도 재산 물려받아야죠. 뭐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연락은 없다가 이제 나타나서 뭐 재산을 물려달라고요? 못 줍니다. 못 준다고요. 나도 나의 춘씨 자식이니까 내 목숨 받아야죠. 뭐 법대로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다. 아이고 말이야. 나효자 씨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생판남인데 나복수 씨가 진짜 친자인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실제 이런 이복 형제 상속 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처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친아버지가 혼외로 가지게 된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대한 사안입니다. 인지란 아버지가 미혼모 사이에 낳은 자녀인 혼외자를 자기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친아버지가 스스로 혼외자를 자식으로 인정하는 임의인지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나복수 씨는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인지청구 소송. 이게 어떤 소송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인지청구 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인지청구 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이 인정이 된다면 혼외자는 자신이 태어난 날로부터 소급해서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나복수 씨가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인지청구 소송을 했는데 생부가 사망한 후에도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네, 생부가 고인이 된 후에도 인지청구는 가능합니다.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속 분할이 종료된 시점에 혼외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되었다면 그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다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나복수 씨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나해춘 씨의 법적인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자, 그럼 법적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지만 나해춘 씨가 사망해서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된 후에 나복수 씨가 사망 소식을 듣고 인지청구 소송을 했고 네. 친자관계를 인정받았다면 이미 상속재산이 모두 분할된 후이므로 더 이상 분할받을 상속재산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복수 씨는 인지를 받아도 아무런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라면 우리 민법 제1014조는 상속 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복수 씨가 나효자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복수 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네. 나효자 씨는 나복수 씨에게 반환할 유류분이 있다면 유류분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유류분 그 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예,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예.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 등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는 있지만 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하여 일정 비율만큼의 재산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한 제도입니다. 예.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 드라마에서 나복수 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나효자 씨가 상속받은 나해춘 씨의 유일한 재산인 살던 집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나복수 씨는 공동상속인은 나효자 씨와 함께 반반 나눠 5억 원씩을 상속받게 되고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2억 5천만 원이 자신이 유류분이 됩니다. 야, 이게 나복수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줘야 한다니요. 갑자기. 이게 나효자 씨 입장에서는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판 남인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돈을 그냥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나효자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효자 씨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상속분 이상의 상속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또 기여분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해서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서 상속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나유자 씨는 상속분할 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자신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요양이나 간호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손실이 없었다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나효자 씨는 아픈 아버지를 혼자 부양을 했고요. 병원비도 자신이 번 돈으로 냈으니까 충분히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협의. 야, 근데 지금 나복수 씨 입장에서는 뭐 복수심으로 청구를 한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그리고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예,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을 합니다. 여기에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해서 최종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안에서 나효자 씨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나효자 씨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드라마에서 나유자 씨가 아버지인 나혜춘 씨의 상속재산인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거나 대출금도 혼자 다 갚고 병원비도 내고 병간호까지 하는 등으로 나유자 씨의 기여분이 상속재산 10억 원 중에 8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기여분 8억 원을 공제한 2억 원만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2억 원을 반씩 나눈 1억 원씩이 나유자 씨와 나복수 씨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예. 여기에 나유자 씨는 자신의 기여분인 8억 원을 더해 최종 나유자 씨는 9억 원을 상속받고 나복수 씨는 1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복수 씨가 나효자 씨의 기여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를 법으로 또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여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여분은 그 기여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복수 씨가 나효자 씨의 기여분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인 2억 5천만 원이 미달되는 1억 원만 상속받게 되더라도 나유자 씨에게 그 이상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평생 모르쇠로 있다가 친자 확인받고 1억 원 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일단 뭐 염치가 없으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나효자 씨와 나복수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나복수 씨의 경우 자신이 나혜춘 씨의 친자식이 맞다며 나혜춘 씨의 사망을 알게 된 지 2년 내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에서 인정되는 자신의 상속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유자 씨의 경우에는 평생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법원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 기여분을 통해 평생의 노력과 기여에 합당한 상속재산을 분배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